오늘은 25점 만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건 어제까지 만들었던 것이고 습관을 하나 추가해서 총 5개의 습관을 진행한다. 25점 만점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굉장히 큰 일을 해낸 것 같다. 최근에 내 고민은 하루 루틴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서 꾸준히 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이제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꾸준히 해보려고 한다. 습관표에 하나를 추가했다. 총 5개. 간단하고 단순한 이 습관이 5개를 모두 마치면 25점을 준다. 25점이 작은 것 같아도 생각보다 크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내가 예전에 해본 적이 있으니 정확히 안다. 첫 번째는 하루에 스쿼트 10개. 처음에 스쿼트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옆에서 들고 있던 소녀가 스쿼트가 뭔지 알려주었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하는 방법을 배웠다.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스쿼트를 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를 하고 스쿼트 10개를 했다. 그리고 잠깐 책을 읽다가 갑자기 또 스쿼트가 하고 싶어서 또 10개를 했다. 그리고 저녁에 소녀랑 TV를 보다가 갑자기 또 스쿼트가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15개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 스쿼트를 한 양은 총 35개다. 한 번에 30개씩 한 세트로 묶어서 해야 양을 빨리빨리 늘릴 수 있는데 30개를 해봐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날 한 번에 30개를 해보려고 한다. 스쿼트는 하루에 1000개씩 하고 싶다. 사실 이번이 처음 도전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 500개 정도까지는 해본 적이 있다. 힘들게 했지만 쉽게 무너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쉽고 만만하게 시작하고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몇 개월이 걸리더라도 하루에 1000개씩 거뜬히 할 때까지 해볼 생각이다. 두 번째는 하루에 책 50쪽 읽기. 백수라서 할 일도 없지만 이 시간을 죽은 시간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시간으로 쓰고 싶다. 놀아도 이렇게 놀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 독서 모임을 신청했다. 10년쯤 전에 인상 깊게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일단 책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했던 기준들을 마구 흔들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어렵다. 세 번째는 하루 한 편의 글쓰기. 사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려면 서너 시간은 좋게 걸린다. 그러니까 이 습관은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냥 작게 하루에 5줄 쓰기 아니면 하루에 3줄 쓰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글쓰기는 생각을 정리하기에 최적의 도구다. 나를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기도 하니까 성취감도 따라온다. 끄적끄적 완성된 글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쓰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에 1개 글쓰기 이렇게 도전해본다. 네 번째는 새벽 기상이다. 10년 전쯤에 4시에 기상을 할 때가 있었다. 처음 시작은 5시 50분이었다. 그 당시엔 미라클 모닝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고 어떤 분이 온라인에 5시 50분에 새벽 기상을 함께 해본 사람을 모집했다. 총 4명, 공시생, 취준생, 회사원 이렇게 셋과 그냥 주부인다 4시. 일단 시작을 했다. 모임을 만든 사람이 모닝콜로 아침에 5시 50분에 깨워주면 1시간 동안 각자 하고 싶은 걸 하고 6시 50분에 다 같이 그룹 통화를 하면서 간단히 자기가 했던 것들을 나눴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아침에 처음 대화하는 사람들이랑 생각보다 재밌게 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주최자가 출근 시간이 당겨져서 기상 시간도 몇 번씩 앞으로 당겨졌고 결국 새벽 4시 기상이 되었다. 하다 보니 일찍 눈이 떠져서 나는 3시 30분에 일어났었다. 되돌아보면 그 시간 참 소중했다. 새벽 기상이 좋았던 이유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롯이 나 혼자 보내는 나만의 3시간. 나는 주로 책을 읽었다. 하루에 한 권씩 책 읽기를 하던 시기였는데 새벽에 3시간씩 책을 읽으면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책 한 권을 읽어낼 수 있었다. 주최자의 회사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모임은 흐지부지 되었고 나는 그때 이혼하려고 맘먹었던 시기라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아이 둘과 함께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돈이 생명과 같았다. 그래서 그 시간에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었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의 새벽 기상은 흐지부지 사라졌다. 새로 추가한 5번째는 그래머인 유주 유닛 2개씩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번역기도 있고 AI도 있는데 무슨 때늦은 영어 공부냐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영어가 항상 아쉽다. 영어를 잘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다. 수학보다도 영어가 더 싫었다. 항상 나의 발목을 잡았던 너를 일생에 한 번은 내가 잡아보리라. 그래머 유즈 빨간색 책을 하루에 유닛 2개씩 할 거다. 이걸 올해 계속 반복하면서 이 책을 10번 정도 훑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내년에는 토익 시험을 보고 싶다. 놀며 쉬며 백수라서 항상 그날이 그날이고 휴일 같지만 더 휴일 같은 휴일을 보냈다. 아침부터 25점 만점을 획득했으니 들뜬 기분은 안 하던 걸 하게 한다. 반찬 만들기. 당분간 장보기 없이 냉장고 파먹기를 해야 한다. 채소값이 너무 비싸다. 과일이나 겨우 사 먹을 수 있을까? 백수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집에 있는 식재료로 반찬을 만들었다. 회사 생활하며 밑반찬을 안 만들었으니까 밑반찬을 안 만든 지 1년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순서도 방법도 다 잊어먹고 엉망진창인 것 같다. 그래도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주부 경력이 몇 년인데. 썰기 귀찮아서 그냥 통으로 냉동실에 넣어놨던 고추와 파. 이걸 썰고 있자니 너무 손이 시렵다. 오늘 만든 반찬은 2개. 어묵볶음과 멸치볶음이다. 고추는 어묵볶음과 멸치볶음 2가지 모두 넣을 것이고 파는 어묵볶음에만 넣을 것이다. 멸치볶음에는 견과류와 크랜베리를 넣는다. 밑반찬은 신기하게도 먹을 때마다 맛이 다르고 할 때마다 분량 조절이 안 된다. 며칠 전에 재워뒀던 소갈비. 냉동실에 소갈비가 있을 곳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소녀가 잘 먹을지 걱정이다. 오늘도 이렇게 간촐하게 차려서 푸드파이터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우리가 이걸 더 다 먹을 거야.